오늘이 3월 7일입니다. 오늘은 월동한 대파와 쪽파를 살펴볼 건데 월동 후에 이것만 해줘도 맛있는 대파와 쪽파를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이 2월 27일인데 여기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고를 타고 대파 모종을 심은 곳이고, 여기는 흑색 비닐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심은 곳입니다. 작년 10월 31일에 대파 모종을 심을 때 10월 31일에 대파 모종을 심었습니다. 여기는 고를 타고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고를 타고 심은 곳이고요. 고를 타고 심는 게 심기는 편합니다. 골 타놓고 쭉 뉘어 놓으면 되니까 심는 게 간편하죠. 여기는 흑색 비닐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심은 곳입니다. 여기도 15cm, 여기도 15cm, 15cm, 15cm 사각형 형태의 15cm 간격으로 해서 두 포기씩 심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심어 놓고 월동을 해야 하니까 어느 경우가 겨울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관찰을 해보기 위함이었지요. 오늘이 2월 27일인데 멀칭한 곳과 멀칭하지 않은 곳에 같은 날짜에 비교를 해보면 멀칭을 하고 구멍을 뚫고 심었던 곳 월동한 대파인데,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고를 타고 심은 대파나 자란 건 비슷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심어도 똑같이 겨울을 넘겼는데도 자란 거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멀칭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멀칭을 안 하면 장점은 심는 것도 간편하고 북을 줘가지고 흰 부분을 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같은 날짜에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추비를 하지 않은 곳의 생장 모습이고 여기는 추비 후 8일이 지난 모습인데 1차 추비를 하고 비가 왔거든요. 마늘이나 양파 추비할 때처럼 요 비닐 위에다가 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비료를 줄 수도 있겠지만 비닐 위에 뿌려놔도 비 오면 녹아 들어갈 테니까 비닐 위에 이렇게 뿌려도 됩니다. 구멍을 좀 크게 뚫었으니까 구멍에다가 뿌려 놓으면 비가 오면 녹아서 들어가겠죠. 비닐 위에 뿌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뿌려 놓겠습니다. 1차 추비를 하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추비용 비료인 NK 비료였는데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추비한 곳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자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잘 구별이 안 되실란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추비를 준 곳이 확실히 잘 자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유기질 비료를 줄 수도 있겠지만 화학 비료를 굳이 끓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겨울 동안에는 날씨가 추워서 비료를 먹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추비하고 마침 비도 한번 오고 해서 생육이 왕성해졌습니다. 추비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비를 주면 됩니다. 오늘이 3월 7일이거든요. 생육 재생기인 이 시기에 추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교 관찰도 해보았으니까 여기에도 1차 북주기도 하고 추비를 해줍니다. 대파 북주기 할 때는 흙을 돋아주는 거죠. 어디까지 돋아주면 되냐면 요 생장점 밑에 잎이 갈라지는 요까지 흙을 돋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돋아주면 되거든요. 요까지 이렇게 다 흙을 돋아주면 됩니다. 흙을 이렇게 돋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돋아주는 거를 북주기라 합니다. 북주기인데 북주기를 해야 대파는 이 흰 부분이 길어지거든요. 흰 부분을 연백부라 그러죠. 흰 부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북주기를 하는 거죠. 대파는 흰 부분이 길어야 상품성이 좋은 대파가 되거든요. 양쪽 흙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쪽 흙도 이용하고 이렇게 흙을 돋아주면 됩니다. 흙을 돋아주고 난 다음에 1차 추비를 하겠습니다. 이 월동을 한 대파거든요. 북주기를 하면 할수록 이 흰 부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차례 북주기를 해주면 흰 부분이 긴 대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비닐 멀칭을 하면 흙을 돋아줄 수가 없겠죠. 요게 생장점이고 잎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요 밑에까지 흙을 돋아주면 요 부분, 요 흰 부분이 그 연백부가 길쭉해야 좋은 대파가 되죠. 흰 부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흙을 돋아주는 겁니다. 북주기에 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호미를 한번 해놓고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죠. 한 번 더 다듬어 주면 됩니다. 요 생장점은 묻히지 않아야 되겠죠. 생장점은 묻히지 않고 북주기가 다 됐습니다. 요렇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요 밑에까지 흙을 줬죠. 다 돋아줬습니다. 흙을 쭉 돋아줬거든요. 북주기를 다 했습니다. 추비를 하겠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생육 재생기에 추비를 합니다.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비료를 주면은 비료를 잘 먹거든요. 여기 NK 비료인데 NK 비료는 질소 N과 인산은 없고 칼리, 그 다음에 미량 성분인 고토와 붕소가 좀 들어있는 그런 비료입니다. 약간씩 이렇게 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뿌릴 겁니다. 요 가운데 뿌리고 여기는 가운데 뿌리고 여기도 가운데 뿌리면 되거든요. 가운데 뿌리고 여기도 비료를 주고 가운데다가 비료를 조금씩 뿌려 놓습니다. 흙을 한번 덮어주면 되죠. 햇빛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덮어 놓는 거죠. 뿌려 놓고 비료는 이제 흙하고 섞어주면 되거든요. 흙하고 그냥 섞어 버리면 됩니다. 뿌리가 다 나와서 먹을 거거든요. 이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먹을 거거든요. 햇빛이 안 볼 정도만 흙으로 덮어 놓으면 됩니다. 햇빛을 보면은 특히 질소 같은 비료는 햇볕에 휘발돼서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햇볕을 안 볼 정도만 흙을 묻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를 뿌렸으니까 비가 오면 더 좋고 비가 안 오면 물을 한번 줄 겁니다. 북주기도 하고 1차 추비도 해줬습니다.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비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 오기 전에 추비를 해주면 더 좋은데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비료가 땅에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비도 오고 하면 또 녹아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준 것처럼 푹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흰 부분을 길게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면 풀이 덜 올라오고 물론 겨울철에 보온을 위해서 비닐 멀칭의 보온 효과가 있긴 있는데 흑색 비닐은 흰색 투명 비닐보다 보온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흑색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닐 멀칭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비슷하게 자랐으니까 이 비닐 멀칭을 한 효과가 특별하게 좋다라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대파는 월동을 하고 이렇게 한 대파가 재배하기 쉽습니다. 월동한 대파는 조금 있으면 뽑아 먹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벌레도 덜 달라들고 병도 덜 합니다. 여름에 6, 7월 되면은 대파도 녹균병도 오고 벌레들도 달라들고 굴파리나 그런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잎줄기를 막 갉아 먹어버리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지금 서늘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도 없고 병도 덜 하고 늦가을에 심어서 월동을 하면 빨리 대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파를 재배할 때 늦가을에 심어 놓고 월동을 하고 처음에 먹는 게 병도 덜하고 재배하기도 쉽고 좋더라고요. 겨울 동안에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물론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겨울이라고 해도 조금 기후가 포근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만 또 봄에 모종이 나오면 모종을 심고 하면 시차적으로 계속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게 대파거든요. 여기 쪽파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쪽파도 2월 27일에 추비를 해줬거든요.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추비를 주고 8일이 지난 후의 모습인데 확실히 추비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쪽파도 마찬가지로 추비는 NK 비료를 주면 되거든요. 생육 재생기인 이 시기에 추비가 필요합니다. 추비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비를 주면 됩니다. 추비는 한 번 정도만 주고 뽑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쪽파는 하나를 심었는데 개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개수 세보지 못하겠지만 이 개수가 여러 개입니다. 쪽파 하나 심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까지가 쪽파 하나입니다. 요까지가. 분할을 많이 했죠. 쪽파 하나 심어서 개수가 여러 개죠.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수지 맞는 장사죠. 간혹 이제 이 끝이 이렇게 마르고 할 때 칼슘 부족일 때도 있고 또 뿌리의 병, 그러니까 고자리파리 유충이 뿌리를 갉아 먹어가지고 양분 흡수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고자리파리 피해는 아니거든요. 텃밭에서 조금 심어서 먹을 것들은 그래도 특별하게 고자리 피해 약을 한다든가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이만큼 자랐으니까 곧 먹을 건데 여기다가 약을 하면 좀 먹기가 그렇겠죠. 뭐 할 수도 있겠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이렇고 지금부터 물 주고 하면 다 회복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다 잎끝도 초록으로 다 될 겁니다. 지금까지 월동 후에 대파와 쪽파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